이직하면서 연봉 5%는 올려야지. 무슨 소리냐? 10% 못 올리면 호구 아니냐? 옆 팀에 김대리는 10%를 올려서 이직했다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 직장에서의 생활 만족도는 무난한데 급여가 생각보다 낮아서 이직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또 겨우겨우 서류 작성하고 몰래 연차 써가면서 합격했는데 나한테 제시하는 처우는 현재 연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거나 내가 생각한 숫자보다 낮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직하는 기업에서 알아서 높은 연봉 제시해주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연봉 재산정해주세요. 더 높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요구하고 싶은데 그럼 인사팀에서 나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닌가 걱정 많이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원인은 정보의 불균형에서 기인합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경제 시간에서 혹은 어디 지나가시다가 레몬마켓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여 처음 들어봤다면 중고차 시장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 차의 매입 가격과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구입자는 판매자의 말만 믿다 보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봉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기업의 연봉은 기업의 기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같은 직급의 같은 연차의 사람이더라도 연봉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봉 정보는 오픈하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직원분의 한 분이 본인 연봉을 무슨 카페에 올려서 인증해서 징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연봉은 해당 기업의 기본급 내에 예상보다 높으면 바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경력 이직 시에는 산업군을 다르게 이동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산업표준임금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직하는 입장에서는 이동을 하면서 겪는 적응 등의 이유로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연봉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연봉을 높게 부른다고 인사팀에서 불이익 주기는 결과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갑질 정도로 심하게 나오면 작정하고 싸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봉 협상은 실무에서 진행합니다. 즉 연봉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봉에 대한 결정은 지원자가 배치될 조직의 팀장 이상급이나 혹은 인사팀장 혹은 임원급이 컨펌을 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한테 메일 쓰고 전화하는 담당자는 결정권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기업에는 여러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연봉 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팀과 직무에서 타인원과의 형평성, 지원자의 경력사항, 회사의 전략 방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회사인데 갑자기 보험 판매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라는 회사의 전략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IT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더 높은 처우를 주고 데려올 수도 있겠죠. 최근에 금융권과 이커머스에서 IT 개발자나 AI 인력들이 우대받는 이유도 이러한 배경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원자가 연봉 수용하기 어렵다, 더 올려달라 라고 했는데 해당 인사팀에서 어렵다고 하면 실제로 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당신이 제시한 연봉은 우리 내부 급여 테이블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가 회사에서 까이지 않으려고 보고조차 하지 않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담당자는 별 수 없습니다. 재보고해야죠. 그런데 회사에서 야, 그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예외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기본급을 올리기보다는 사이닝 보너스처럼 성과 일시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재보고를 했는데 야, 그럼 접어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담당자는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2번, 3번 요청해도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 2단계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께서 질문하신 것이 이 부분입니다. 무리하게 연봉 인상 요구하다가 회사에서 채용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자, 오늘 이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오퍼레터를 보내고 지원자가 이에 대한 승낙과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입사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지원자가 정하는 것이지 회사가 정하는 단계가 아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것은 지원자가 근로자의 처우를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부당 해고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불법 해고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부 이동을 통해서 채용 자체를 접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지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전제는 지원자가 합격 통보, 그동안의 안내 메일과 문자, 서류를 제출한 내역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령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에 입사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배째하는 식의 기업들도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겪지 않으심이 가장 좋지만 아마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댓글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채용 담당자도 사람인지라 연봉협상에서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사할 때 선입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업무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기업에서는 3년차의 대리로 진급하고 현재 대리 1년차인데 당사에서는 5년차의 대리로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야 내가 지금 대리니까 대리로 입사시켜줘 라고 떼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본인의 연차를 1년 내지 2년을 더 쳐달라는 얘기로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합격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안 된다고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인이 입사 포기를 했죠. 물론 입사 포기를 유도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너무 영악한 방법이고 해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연봉을 높게 불러도 불이익은 없다. 인상을 원한다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합리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담당자도 순수하게 만들어야 한다 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컨텐츠로 제작을 희망하시는 것들은 댓글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나날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팀 찐대리입니다.